안녕하십니까. 세상에 이익이 되는 방송 최경영의 경제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경제 전망이 불안한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하면 이겁니다.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니고 이것. 올해 들어서만 17% 가까이 올랐다고 하죠. 가장 오래된 재테크 방식이자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이것은 무엇인지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최경영의 경제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또 방송 이후에도 시간 돼서 따로 시청취하는 분들 많아지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경제 이슈를 친절하게 풀어드립니다. 돈 되는 경제 정보를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예리하면서도 따뜻한 신사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원포인트 경제 레슨. 네, 투자와 경제 흐름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해설해주는 원포인트 경제 레슨 시간입니다. 이종우 이코노미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간으로 지난 토요일이었는데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이런 말을 또 써가지고 심란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영어인데 일단 뭐 한국어로 번역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개도국이라고 주장하면서 WTO의 각종 룰을 피해가고 특혜를 받았을 때 이미 WTO는 망가졌다. 더 이상은 안 된다. 내가 오늘 미국 무역대표부에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면서 이런 사기, 치팅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기를 치지 말도록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예. 굉장히 뭐 선동적이고 예, 감성적인데 그렇죠? 예. 미국인들 입맛에는 상당히 잘 맞겠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그거를 가지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의 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예. 많은 신문들이 이런 그 사자성어를 많이 동원을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면초가 또 하나는 진퇴양난. 사면초가 진퇴양난. 예, 그러니까 이제 다 아시겠죠. 예. 우리나라 경제가 이런저런 일본하고도 이제 돼 있고 또 미국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는 뭐 비행기 중국하고 소련 러시아 날아다니고 예. 뭐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부분들에서 정말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상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면초가 진퇴양난 이런 이제 얘기 많이 했는데요. 과연 진짜 그런가 하는 것들은 조금 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렇죠. 예,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한 부분들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예. 지금 WTO에 가입해 있는 국가 중에서 3분의 2 정도가 개도국 특혜를 지금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게 되면요. 그 1인당 GDP가 세계 상위 10위 내에 들어가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브루나이라든가 예. 홍콩, 쿠웨이트 이런 데도 개도국의 지위에 들어가 있고요. 싱가폴. 예, 그렇죠. 그다음에 G20 국가 내에도 들어가고 OECD 내에도 들어가고 이런 나라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예. 멕시코, 터키 이런 데도 똑같이 이제 개도국 지위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그래서 나온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과연 개도국 내에 들어가 있으면 어떤 그 장점이 있느냐 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대개 150개 정도의 특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제 발전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 무역 협상 이런 부분들에서 개도국은 예외적인 지위를 일단 인정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어차피 개도국이 산업이나 또 그 무역 적자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심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통해서 이제 수입 규제 이런 부분들도 또 어느 정도 받아들여주고 이런 거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개발도상국들이 WTO에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예. 당신들이 가난하지만 여기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고 예. 너무 무서워하지 말아라. 들어와서 여기서 장사하고 무역하면 괜찮을 수 있다. 예. 라고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특혜를 준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본인들이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예. 오히려 당신들 이미 이제 부자인 거 아니야? 예.
이 개도국 지위를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예, 지금. 그렇죠. 그렇게 예. 해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예. 이런 데는 좀 이제 지위를 박탈하자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 WTO나 이런 데서 그 부분을 들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미국에서 90일 내에 자체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뭐 현재까지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특히 우리는 뭐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사실 없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이기 때문에. 예. 근데 딱 하나 농업 때문에 농업 부분이죠. 예, 96년도에 할 때도 이 농업 부분만은 개도국 지위를 유지시켜 달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 95년도에 WTO에 가입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96년도에 OECD에 가입을 했거든요. 예. OECD 가입할 때에 선진국 선언을 해라라는 예. 요청을 받았어요. 음.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농업 부분을 뺀 다른 부분들은 뭐 우리가 개도국 특혜 이 부분을 주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은 농업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들은 개도국이나 이런 예, 특혜를 우리는 받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오직 유일하게 받고 있는 게 농업 부분이고요. 농업이죠. 그래서 한번 보면 원래 이게 선진국이 되면 쌀에 대한 저 관세율이 15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500% 정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유일한 부분인데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농업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진짜로 바뀌어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거에 적용을 받겠느냐라고 하는 부분들 보게 되면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그 WTO에서 농업 부분에 관한 협상이 없었던 건 아니고요. 예. 있었는데 10년 전서부터 중단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뭐 농산물에 대한 관세 이런 부분들을 줄이자라든가 또는 보조금 줄이다든가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예. 10년 전서부터 이 부분들에 대해서 더 이상 논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끝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게 갑자기 논의가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어떤 것들이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을 미국의 요청에 의해서 좀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이 바뀌기 위해서는 180개 되는 그 WTO 가입국들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승인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미국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이 부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를 하는 거지만 이게 현실화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크지 않기 때문에요. 예. 그런 면으로서 한번 보면 이런 그 세부적인 부분들을 안다라고 하면 사면 초과나 진퇴양난 이런 얘기는 하는 것이 잘 맞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한국 언론도 사실 굉장히 선동적인 것이고 예. 이 말을 처음 한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선동적이라고 보는데 예, 그렇죠. 왜냐하면 트위터 밑에 보니까 댓글들이 미국 사람들 댓글이 달려 있는데 그중에서 또 리트윗이 많이 된 댓글을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Best President Ever. 최고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댓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위해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강력히 싸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항상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한다. 예. 그다음에 세 번째 댓글은 중국을 가난하게 다시 해버리자. 그래서 그놈들이 돈 가지고 더 이상 나쁜 짓 하지 않도록 뭐 이런 식의 굉장히 국수주의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을 하도록 예. 트윗을 먼저 이렇게 날리고 선거가 앞으로 다가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 선동을 해서 그중에서 취할 수 있으면 한두 가지 이익이 되면 뭐 취하고 아니면 뭐 계속 선거 전략으로 이용하고 예, 이런 그렇죠. 생각인 것 같아요. 예. 지금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이 부분을 언급한 가장 큰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예.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세 번째 중국을 압박하자라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겠냐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이번 달 30일하고 31일에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고위급 협상이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다시 무역 협상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강수를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서 이 부분들은 뭐 실현이 되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강수를 두는 부분들에서는 상당히 그렇죠. 의의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거 아니면 일단 또 나은 다른 거죠. 걸로 얻을 수도 있으니까. 예, 그렇죠. 트럼프는 확실히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좌측으로 한번 쳐보고 예. 오른쪽에서 또 얻어보고 예. 또 우측으로 한번 쳐보고 중앙에서 한번 또 얻어보고 뭐 이런 식의 예, 그렇죠. 전형적인 장사꾼. 전형적인 장사의 형태죠. 예. 2월 달에도
똑같은 얘기를 거의 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2월 달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OECD 회원국이나 G20에 있는 국가나 아니면 세계 무역량의 0.5%를 차지하는 나라 이런 데는 좀 그 개도국에서 제외하자 이렇게 그렇죠. 그랬었는데 예. 그때 뭐 더 이상 얘기되지 않았고요. 이게 얘기가 되기 굉장히 어려운 게 예. 그 개도국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것들은 예. 본인들이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우리가 개도국이다라고 신고하면 현재 규정으로서는 그걸 바꿀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네요. 예, 그런데 특혜가 있다라고 하면 누가 개도국에서 지위에서 벗어나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특혜가 없다고 하면 예, 없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게 되면 예. 상당히 좀 그 선언적인 말폭탄 이 부분들이 좀 그렇죠. 강하다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참 트럼프 대통령 비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취자 어느 분이 이런 질문을 해주셨네요. 경제적인 측면에서 대답 부탁드립니다. 궁금한데요. 트럼프 재선 돼야 당선하게 되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까? 아니면 낙선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보기에는 당선이 되고 낙선이 되고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날 만한 부분들이 없다라고 봐야 되죠. 예. 우리나라 경제도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요. 예. 그다음에 또 세계적인 지위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미국의 어떤 당의 대통령이 되느냐 하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국 그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무역에서 보호무역주의로서 많이 강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게 한다면 만약에 민주당 대통령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게 미국의 국익에 이롭다라고 하면 민주당의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거를 철회하고 다른 쪽으로 갈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예.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당선되고 당선 안 되고 이거 사이에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 부분들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중국을 이번 기회에 제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워싱턴 정가의 일반적인 지금 생각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민주당의 대통령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호무역의 기조가 예. 쉽게 거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예, 분석들이 그렇죠. 많더라고요. 예, 예. 단 하나 북한에 관해서는 예.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우호적으로 나오고 있었고 예, 그렇죠. 예, 예. 요게 지금 마무리가 잘만 되면 예. 우리 경제에는 상당히 좋은 상황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상당히 좋은 상황이 된다라고 봐야 되죠. 예. 일단 뭐 그 평화에 따라서 생기는 이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뭐 지금은 중단돼 있는 상태지만 개성공단 이런 것들이요 굉장히 메리트가 큰 그 부분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 협력 관계가 전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로도 살 수 없는 그 가치다라고 예.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팔호님, 최 기자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프닝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속 시원해요. 고맙습니다. 늘 패자 지는 사람들의 사고로 굴욕만이 옳다는 이들, 그들은 누군가요? 국적은 어딥니까? 뭐 이런 말씀해 주셨고요. 신춘하님, 갑자기 우울해지네요. 경영 기자님, 늘 처음 인사말은 참 핵심을 너무 찔러요. 너무 찔러도 우울하죠, 사실. 슬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게다가 호나우도가 왜 공을 안 차고 갔습니까? 호나우도가 공을 안 차고 가서 더 지금 심란하신 거예요, 국민 여러분께서. 가뜩이나 공소리를 제가 해서 그게 또 슬프고 좀 짜증이 나신다고 하네요. 예. 호나우도 생각하게 만들어서 근데 계약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것도. 예. 위약금이 뭐 몇 억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죠. 예. 호나우도한테나 뭐 유벤투스에게 위약금 몇 억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래서 안 찰래 뭐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죠. 위약금 물고 말면 되는 거니까. 제일 높은 이 표값이 예. 30만 원, 40만 원 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야. 그랬는데 한번 나오는 출장 안 하는 것도 못 봤다라고 하면 진짜 화나죠. 화나지 않겠습니까? 화나죠. 이 세계적인 선수들 저도 가서 직접 그 스포츠국에 있을 때 가서 보면 세계적인 선수들의 이 몸 놀림은 다르긴 달라요. 정말 멋지긴 합니다. 예. 예. 오늘 사실 주제는 이게 아니었고요. 오늘은 딴 거였는데 진짜 주제는 이제 따로 갖고 나오셨죠? 예, 그렇죠. 뭡니까? 진짜 주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세계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자산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이게 거품이 좀 꺼지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어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 그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연히 오늘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예, 많이 하락했네요. 예. 그래서 시성이 있는 건지 뭐 이렇게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이너스 1.78% 하락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주가가 우리는 지금 거의 그래서 2029니까 2000선을 내다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주가가 전 세계적으로 조정 중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정 중은 아니고요. 예. 우리나라가 특히 좀 특히. 심하게 조정 중이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다 더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 시장 이런 부분들에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예. 미국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음. 우리는 연중 최저치를 그러네요. 연중 최저치를 향해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간에 있는 유럽이나 이런 데는 전고점을 넘지 못하는 상태 있고 이런 그 형태로서 지금 바뀌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2018년 초인가 2017년 말인가에 그랬었나요? 2,600이 된 게 예, 그 그렇죠. 정도 시점이죠. 2018년도 초 이때가 예. 이제 그렇게 2,600까지 올라갔죠. 2,600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예, 거의 2,000 부근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2,000 이렇게 부근까지. 예, 그렇게 됐는데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이 7월 달까지 그래서 세계적으로 3차 유동성 완화 예.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시작되고 있는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 되죠. 최근에 우리나라가 6월 달에 금리 내리지 않았습니까? 예. 그다음에 지난주에 유럽 그 중앙은행에서 9월 달에 금리 내릴 수 있다. 유동성 풀 수 있다라는 예. 얘기를 했고요. 일본도 이번 주에 열리는데 아마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런 얘기를 할 걸로 보이고. 거기는 마이너스 때 또 내리니까 그렇죠. 대단하네요. 뭐 안 되니까 그냥 계속 가는 거죠. 예. 그다음에 미국이 아마 그 수요일 날 0.25% 금리를 내릴 거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0.25% 예상이 지배적인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유동성을 풀고 금리를 내리고 이러는 국면이 예.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효과가 잘 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유동성을 크게 공급을 하고 또 금리를 내리고 이랬던 국면이 지금까지 2번 정도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 번은 언제 시작했냐면 2009년도에 시작해서 한 1년 정도 계속했었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금융위기. 미국이 금융위기를 좀 수습을 하고 경제가 굉장히 나쁘니까 그 경제를 올리자라고 예. 하는 거에서 이른바 양적 완화 이런 거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통해서 2조 달러 정도를 공급을 했었거든요. 예. 그때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음. 선진국 시장 40% 올랐고요. 예. 신흥국 시장이 105% 정도 올랐어요. 예. 부동산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습니다. 음. 그때에 미국이 한 5개월 사이에 부동산이 3% 정도 올랐고요. 그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가 1년 사이에 8%씩 막 부동산이 어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당시 굉장히 좋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튼 뭐 이렇게 완화 사이클 하면서 진짜 효과를 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사이클이 언제 시작했었냐면 2011년 정도 11년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 한 2년 정도 그랬었는데 이때는 또 특이하게 선진국은 한 40% 정도 올랐는데 예. 신흥국은 4%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1, 2차 때 계속 선진국은 혜택을 봤었던 겁니다. 혜택을 예. 본 거죠. 예. 또 선진국 부동산도 역시 많이 올라가요. 미국 부동산이 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굉장히 그랬었는데. 예. 자, 그리고 이제 3차가 예. 됐는데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제일 1차 때는 모든 지역 다 올라갔고 예. 두 번째는 선진국만 올라갔고 이런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3차 시작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미국만 올라가고 다른 선진국은 또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야, 이게 미국만 올라가고 좋군요. 이러는 것이 점점 축소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이 효과를 보고 이러는 지역들이 점점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효과가 점점 약해진다라고 하는 거가 되지 않습니까? 금리나 양적 완화의 효과가 계속 약해지는 형태가 약해지고 되니까 있다. 그 결국 혜택을 보는 지역들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게 뭔가 끌어당기는 힘이 굉장히 약해지면서 전체적으로 이 그 자산 시장이나 이런 것들에 그동안에 끼었던 거품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충분히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금리나 앞으로 우리도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품이나 이제 이런 것이 계속 커지거나 유지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조금 있습니다. 예, 그렇죠. 예.
이게 일단 거품이라는 말 자체에 거품이 있다. 이걸 예. 전제로 하시는 거죠. 지금 현재 자산 가격이나 주식 가격이 예, 어떻게 월가에서 이런 얘기 많이 예. 하지 않습니까? 거품 그러니까 예. 그 버블은 터지기 전까지는 버블인지 아닌지 잘 모른다. 그렇죠.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예. 않습니까?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우리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년대 IT 버블 그랬을 때 전부 다 야 이거 터지기 전에 이런 엄청난 버블이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앞으로는 인터넷 시대.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지금의 가격이 왜 합리적인가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데 급급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거만 대려고 예, 주장을 예.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제 지금 거품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은 예. 솔직한 얘기로 이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예. 그 부분들을 판단할 때에 가장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격이 얼마나 올랐느냐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죠. 한번 우리가 이렇게 금융위기 이렇게 나고 했을 때하고 지금 비교해 보면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의 주가가 3배에서 4배 정도 올랐습니다. 예.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그렇게 오른 건데 예. 선진국 시장이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빠르게 많이 올랐던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에서 상당히 뭔가 생겼다라고 일단 볼 수밖에 없는 예.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미국이나 유럽, 특히 영국 이런 데 부동산은요. 40% 이상이 올랐습니다. 호주도 많이 예,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거를 우리가 금융위기 이전의 고점하고 한번 비교해서 판단해 보면 예. 주가는 200% 이상 올랐고요. 그다음에 부동산도 그 이전의 고점에 비해서도 25% 정도 올랐어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에 따라서 상당한 이게 버블이나 이런 것들이 낄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또 우려되는 부분들은 그동안에 굉장히 낮은 금리와 엄청난 유동성을 풀어버리는 형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결국 버블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들은 경제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가격이 얼마만큼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비율인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동안의 경제는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었었고요. 예. 대신에 굉장히 많은 유동성과 낮은 금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이거는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거품이냐 아니냐 가격을 봐라. 가격 중에서 그 비율을 봐라. 자산 시장의 가치와 그 비율을 봐라. 이 주식 시장, 부동산 시장 자세히 이야기하기 전에요. 경제 퀴즈 한 번만 더 보내드리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신혜정 님이 이런 말씀하셨네요. 저 남편 몰래 금반지 팔아먹었는데 들키지 않겠지요.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오늘의 경제 퀴즈입니다. 모른 척하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경제 전망이 불안전한 가운데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죠. 가장 오래된 재테크 방식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닌 이 안전자산은 뭘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무료인 콩과 마이케이로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5분 선정해서 기능성 화장품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금반지 파셨던 게 밝혀질까요? 안 밝혀질까요? 이 같이 들으셨으면 밝혀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밝혀질 가능성이 상당히 강한 게 가격이 너무 계속 올라가가지고 그때 우리 그 금반지 있잖아. 그거 지금 팔까? 뭐 그렇죠. 이런 말이 예. 나올 때가 됐습니다. 한 세 돈 정도만 돼도 예. 60만 원이 훨씬 예. 넘으니까 그거 팔아가지고 우리 애들 뭐라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예. 학원비 뭐 이런 말씀 하시기 전에 미리 좀 비자금 같은 거를 준비하셨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은. 그렇습니다. 이 지금 금리 인하 이야기 계속하고 있고 양적 완화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 말씀하신 대로 거품이 커지거나 유지가 되면 부채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예. 그리고 가격 이야기하셨으니까 실제로 가격이 어느 정도나 높다 예. 아니면 적정하다 이거를 볼 수 있는 수치들이 좀 있잖아요. 예, 예. 예. 부동산 시장도 그렇고 예, 예. 주가 수준도 그렇고 어떻습니까? 주가 많이 얘기할 때 왜 그 순이익에 예. 비해서 주가가 지금 얼만큼 되느냐 이런 비율 많이 가지 않습니까? 예. 그걸 이른바 이제 PR이라고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단기 이제, 순이익과 예, 단기 순이익, 시가총액. 예, 시가총액. 예. 예, 그거의 비율로 그걸 해서 이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동안에 우리나라가 이게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이 한국 시장은 저평가돼 있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았었습니까? 평생 근데 저평가인 것 예, 같아요. 평생 저평가인 예. 거죠. 저는 28년 전에도 그 얘기를 들었었는데 매번 이렇게 듣고 가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앞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예. 2019년도 2분기 지금
저 성적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한 40% 이 정도 이익이 줄어들어 버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연적으로 이익이 줄어들게 되면 주가가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주가 10% 내려가는데 그다음에 이익이 40% 줄어들게 되면 그러네. 당연히 이 수치는 올라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지나간 것만 이 수치라는 거는 이제 PER 말씀하시는 예, 그것만으로서 따지면 예. 이제 이게 지금은 절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2019년에 단기 예상 순이익과 예, 현재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식 발행된 주식 곱하기 주가의 가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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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가격이 이제 시가총액인데 예, 단기 순이익분의 이제 시가총액이잖아요. 예. PER이라는 게. 그러니까 그게 이미 이제 그 19년의 단기 순이익이 굉장히 낮아지니까 예, 그렇죠. 분모가 낮아지니까 PER은 높아질 수밖에 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거거든요. 그게 네. 지금 대충 예상으로 13배에서 14배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네. 작년도까지 우리가 9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했는데 19년 예상 순이익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예, 예. 13배에서 14배면 어우. 그거는 최근에 우리나라의 그 수치만 그러니까 PER로 봤을 때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꽤 봐야 높은데요? 되는 거죠. 제 기억에도. 예, 예. 그럼 PBR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자본총액 자기 자본인데 저기 저 시가총액으로 보지 예,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그거는 됩니까? 지금 우리가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것이 네. 주가가 대충 뭐 2,250에서 2,300 정도가 될 때에 예. 1배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죠. 얘기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2,000포인트 부근까지 내려왔으니까 예. 대체로 보게 되면 0.9배 정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0.9배. 예, 그게 이제 무슨 의미냐 하면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 부도가 났을 때에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청산을 해도. 청산하죠. 제일 처음에 그 뭐 세금서부터 내고 그다음에 임금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빚 갚고 맨 그렇죠. 마지막에 남게 되면 그걸 가지고 주주한테 나눠주는 형태가 예. 되는데 예. 1배라고 하는 거는 주주들이 지금 주가만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0.9배는 그거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히려 회사가 망하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상황이 되는 예. 거죠. 그래서 그거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현재로서 봤을 땐 그거 밑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냥 이것이 일종의 이제 가격의 안정성 측면에 봤을 때는 예. 이게 가격이 굉장히 좀 안정적이지 않느냐. 예. 이 수치가 굉장히 낮으면 예, 그렇죠.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예. 그렇죠. 유튜브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있었습니다. 마니아님이라고요. 이분이 지금 한국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닥 지수를 보면 전문가신 것 같아요. 경제 위기급 PER과 PBR로 환산하면 2008년 수치와 비슷합니다. 예. 간판만 경제 위기라는 타이틀을 달지 않았지 위기는 소리 소문 없이 오리의 발짓처럼 수면 아래서 진행되어 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 성장률 후퇴, 미중 무역 전쟁, 디램 가격 하락, 일본의 수출 규제 등이 결합되어서 시장은 위기로 받아들인 상황이 아닌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반등에 이 지리한 한국 주식 시장의 글로벌 왕따 현상이 마무리되기를 기대해본다. 이 굉장히 예. 전문가시네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시장이 가장 부진한 상태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시장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데 우리가 연중 최저치 막 이렇게 내려가니까 훨씬 이게 굉장히 아무튼 공포 이런 것들이 그렇죠. 커지는 거는 사실인데요. 예. 일단 그렇게 된 원인을 보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익이 안 좋습니다. 40%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고요. 예. 경제가 좋게 되면 내년도를 비롯해서 앞으로의 그 이익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지금 당장의 이익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쿠션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죠. 지금 그게 안 되다가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게 상당히 낮아지는 형태인데 그렇다라고 해서 위기나 이런 걸로서 할 필요는 없고요. 예. 어차피 주식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을 미리 반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꼭 위기가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이익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 상당히 낮은 상태로서 가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문제는 앞으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되게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강하게 좀 올라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그 주가가 낮고 이렇게 해서 이게 곧 위기 뭐 이런 걸로 해석하고 그렇죠. 이럴 필요는 없다라고 보셔야죠. 기대 수준이 굉장히 좀 낮아지게 되면 예. 사람들이 저항
저항이 아니고 방어할 수 있는 그래서 예.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힘도 굉장히 커지는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예. 예. 문제는 보면요. 예. 주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당히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추가적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그 룸이 크지는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는 부동산이 더 문제다라는 생각이 부동산이 드는데 여전히 근데 잠깐만요. 부동산 넘어가기 전에 그때 이제 2,000에서 2,250 정도 예. 그래서 2,000을 깨더라도 다시 반등할 것이고 예. 2,250 이상으로 올라가더라도 다시 내려올 것이다. 그래서 예. 그런 박스권을 유지하셨는데 그런 예. 전망을 유지하셨는데 이 전망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어, 2,000에서 2,250 지금 예. 2,029 정도 되니까 예, 저 하단이 예. 조금 일시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그러니까 봅니다. 1,950 예, 정도로 예, 낮아질 그렇죠. 가능성. 그렇게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는요. 이번에 미국이 금리 인하하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시장에서는 상당히 호재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 예.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상태는 아니거든요. 음. 왜냐하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저금리를 했고 여러 정책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죠. 약효가 없는 상태에서 예. 계속 그렇게 밀어붙이는 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효과가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예. 만약에 0.25%포인트 인하를 하잖아요. 예. 지금 시장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이 몇 달 전에 뭐 1% 정도씩 내려야 된다 뭐 이런 예. 식으로 거의 막말 수준이죠. 예, 그렇죠. 거친 말을 하셨는데 0.5%는 이제 꿈도 안 꾼단 말이죠. 예. 합리적인 분들 사이에서는. 예. 그런데 이게 0.25%포인트 인하를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딱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딱 인하하고 나면 오히려 낙폭이 커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굉장히 많이 끌어내리고 그런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일단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이런 데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인데 그거는 지금 완화하고 뭐 이러는 거에 대한 기대를 어느 정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런데 실제로 금리를 인하하고 나면 그다음에 미국에서 연준에서 언제 또 금리를 인하할 건가 하는 것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예. 현재로서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 금리 인하를 하고 하는 것들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한 실망과 그렇죠. 그다음에 또 주가가 높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일단 아무튼 높은 가격에서 좀 팔자라고 하는 것이 몰려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 제일 우려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것들도 보니까 가지고 있는 펀드 매니저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주식 시장의 자산들이 인터넷 주식에 굉장히 집중돼 있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에서 그리고 인터넷 주식이 퍼가 너무 높아요. 예. 그래서 조금 좀 우려되는 측면들이 있더라고요. 그 2000년도 같은 경우에도 예. IT가 했을 때 그때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기업 뭐 이런 거 시스코 뭐 이런 얘기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런 기업들은 정말로 우리가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했지만 뭐 한번 터지니까 그렇죠. 그 다음서부터는 뭐 감당이 안 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팡과 예, 관련된 것들 페이스북 뭐 구글 뭐 이런 것들을 예. 너무 많이 가지고 있고 가격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그 값어치를 너무 높게 쳐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스멀스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그렇군요. 그 최신 소식들을 계속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귀 쫑긋 세우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실 때도 0373님 우리 큰애가 27살 작은애가 24살인데요. 얼마 되지 않지만 100일 돌반지 지금까지 안 팔고 있습니다. 이야 부럽습니다. 언제쯤 팔아야 하나요? 앞으로 더 오를까요? 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안전자산에 관련된 이야기인데. 예, 금 말씀하셨으니까 금 예.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오른 이유는 크게 봐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우리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처럼 그 금리 내리고 유동성 공급하고 뭐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기대로 좀 오른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세계 경기가 불안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불안하니까 가장 안전한 자산 해가지고 금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온스당 1,500달러 이런 정도까지 올라가고 막 했었는데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000달러 정도 부근까지 올라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2006년, 5년 뭐 이럴 때에 그랬었는데
그때 올라간 거는 실제적으로 수요가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수요는 뭐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금을 사서 방어를 하자 뭐 이런 수요가 아니고요. 그렇죠. 산업적으로 사용되는 수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중국을 비롯한 개발도상국들 이런 데가 굉장히 경제가 활성화되고 커지는 때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원자재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았고요. 그 원자재에 대한 수요 중에서 금도 상당한 역할을 했던 거였거든요. 실체가 있었다. 예, 실체가 있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거의 2,000달러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런 부분들 없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뭐 자산 가격이 움직일 것 같으니까 방어를 하자라든가 이런 수요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런 실물 수요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면 금이 지금 1,500달러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크게 벗어나거나 그러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봐야 되죠. 금이 역사적으로 주류 시장이 예. 된 적은 없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는 예. 금의 이 수요 규모나 그렇죠. 그다음에 유통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주류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주식이나 역시 부동산인데 부동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 3377님 돈이 많이 풀렸다 하는데 그 많은 돈 다 어디 갔나요? 왜곡된 분배, 자본주의 두고두고 풀어야 할 숙제인 것 같습니다. 뭐 이 구조적으로 계속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었는데요. 예. 금리 인하를 했는데도 돈이 많습니다, 실제로. 예, 실제적으로 굉장히 많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건설 큰 빌딩 뭐 4천억, 5천억, 1조짜리 빌딩을 매매하는 분을 최근에 만났는데 그분 첫 표현도 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시장에 돈은 많다. 예. 예. 개인들한테 와 있는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은 굉장히 많이 예. 있는 상태입니다. 예. 물론 이제 그 돈이 무슨 뭐 지하에 숨어들었다든가 아니면 땅을 파고 묻었다든가 이런 건 아니고 예. 어느 금융기관이든 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가 있는 곳은 전부 다 그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했을 때 굉장히 유동성이 강한 상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오늘 당장 뽑아 그걸 찾는다고 하더라도 이자를 손실을 보지 않는다거나 이런 이 상품에 들어가 있는 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강한 거니까요. 예. 그런 데 있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많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보돼 있는 것이 대충 지금 상장 기업만 보더라도 900조가 넘거든요. 그게 20년 전만 하더라도요. 900조 원요? 예, 불과 50조가 안 됐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현금은 아니죠, 다. 물론 다 현금은 아니죠. 그렇죠. 현금과 현금이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렇죠. 산의 이런 유보금이라는 이런 게.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금들이 또 이제 은행이나 이런 데 예치돼 있고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형태로서 많이 돼 있다라고 봐야 그냥 되는 거죠. 은행은 매년 어렵다고 하지만 매년 순이익이 뭐 4대 은행만 해도 10조가 굉장히 많이 넘고 나고 예. 있죠. 대기업들 5대 대기업들은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예. 그다음에 가계는 가난해지고 있고 그게 최근 한 20년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뭐 소득주도의 성장, 그 전에 보면 경제 민주화 이런 네. 것들이 다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는가 하면요. 그렇죠. 결국 많은 재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쪽에서 이런 부분들이 풀려나가서 그래야지만 경제가 전체적으로 궤도에 들어가면서 활성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어떤 형태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철학과 그 다툼이 결국 그런 쪽으로서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대통령에 당선되신 게 첫 번째 공약이 경제 민주화였기 때문에 예. 김종인이라는 경제 멘토를 일부러 이제 영입을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죠. 어떤 메신저로 삼았고 그런 어떤 구호를 펼쳤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보자면 확실히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경제 정책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은 근데 우리 가계 자산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인데 들어가 있는 곳이죠.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상당히 우려스럽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경제가 안 좋을 때에 부동산 가격이 유지하고 계속해서 올라간 경우 없고요. 예. 그다음에 또
주식이나 다른 자산하고의 그 선후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식하고 그다음에 또 부동산이 거꾸로 움직이다라고 얘기하지만 거꾸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예. 시차 관계가 있을 뿐이거든요. 시차 그러니까 관계가 있다. 주식은 적기 때문에 먼저 움직이는 거고 부동산은 크기 때문에 뒤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예, 주식이 먼저 떨어지면 부동산도 그렇죠. 떨어진다. 그러니까 결국 보면 지금 주가 계속해서 나쁘고 떨어지고 뭐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그 다음 후속 주자가 안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8년 초에 2,600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고점을 찍었고 그렇죠. 최근 한 3년 동안에는 예. 부동산 시장은 9월 13일 직전 예. 7, 8월에 최고점을 찍었다라고 그렇죠. 보여지거든요. 예. 그러면 한 시차가 한 9개월 이렇게 정도 된 났었습니다. 거죠. 예. 예. 그리고 주식은 보면 지금 1년 반 동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 자산들 했을 때 이렇게 경제가 안 좋고 그 다음에 선행되는 자산이나 이런 것들이 안 좋은 상태에서 뒤에 오는 후행 자산 중에서 후행으로 오는 그 여러 것들 중에서 과연 안전한 게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서울 아파트는 예.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그게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른바 이제 강남 불패론 뭐 이런 예. 얘기 많이 하는데요. 예. 강남 불패론은 2011년도 이때서부터 이미 그 깨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서 보면요. 금융위기가 났을 때 일시적으로 상당히 떨어졌다가 그 다음에 빠른 속도로서 회복을 했고요. 예. 오히려 2011년 정도서부터 그래서 한 2년 반 동안에 걸쳐서 강남의 부동산들이 아파트 이런 데들이 전체 지표가 한 1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예. 전체 지표가 10% 하락하게 되면요. 개별 아파트별로 봤을 때 30%씩 떨어지고 막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이제 그거는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미 깨진 상태고요. 지금은 왜 이런 얘기니까 하냐면 그동안에 계속해서 올라왔잖아요. 예. 올라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올라온 것에 대해서 젖어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패론을 계속 얘기하는 건데 세상에 불패론이 계속돼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영원한 건 없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안전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한 40초 남았는데요. 현재 상황에서 자, 금 가격도 충분히 올랐다. 예. 실체가 없었다. 그다음에 부동산, 주식 뭐 여러 가지 좀 비판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채권 이런 것들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달러로 왜냐하면 표시되어 있는 해외 세상이 채권. 어려워지면 달러, 엔화 이런 안전 통화들이 상당히 강세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채권 부분은 또 정기적인 이자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두 개 결합하게 되면 달러로 표시되어 있는 해외 채권, 그러니까 해외에서 해외 기업들이 발행한 채권, 그거 지금 우리나라 은행들에서 판매하거든요. 달러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으니까 달러로 표시된 해외 채권. 예. 그 중에서 좀 안정적인 것들. 예. 은행 가면 그런 거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베스트 댓글 5692님, 최경령의 경제쇼가 저에게는 금 같은 존재.